여러분 안녕하세요. 권하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양반전 나머지 부분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한 내용 중에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먼저 그거부터 한번 말하고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발단 부분이 어딘지, 그 다음에 전개 부분이 어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었는데 선생님이 틀리게 좀 말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먼저 수정하고 그 다음에 다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단 부분은요. 선생님이 알려준 거 그거 다 지우시고요. 발단은 여기까지가 발단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뭐를 보고 이제 여기가 발단이다, 전개다 딱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기준으로 나누다 보니까 선생님도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 관아에서 빌린 환자, 그 곡식을 갚지 못해서 곤란한 상황에 놓인 양반, 여기까지가 발단이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176쪽에 여러분들 전개는 그냥 그대로 전개가 군수로서 마땅히 서명하겠다. 여기 12번째까지가 전개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부분들 한번 어디까지인지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발단 전개가 있으면 그 다음은 뭐예요? 위기가 있겠죠. 위기는 178쪽까지 넘어갑니다. 178쪽에 여기 고쳐주십시오까지가 바로 위기가 되겠습니다. 고쳐주세요. 그 다음 절정은요. 179쪽의 맨 마지막까지 여기가 절정 제일 재밌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결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 오늘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양반전 공부할 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학습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지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서랑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양반전의 위기, 절정, 결말을 공부할 텐데 오늘 내용 공부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학습지를 풀고 와야 오늘 내용이 좀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올 거예요. 학습지를 풀 때는 미리 양반전을 스스로 읽어보는 거예요. 스스로 눈으로 읽어보면서 학습지에 내용을 찾아서 풀어본 다음에 잘 모르겠거나 혹은 이거 좀 헷갈리는데 하는 내용을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보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랑 문제지를 이렇게 양쪽에다가 놓고서는 선생님과 함께 활동지를 풀면서 교과서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지난 시간 배웠던 발단과 전개 부분부터 답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양반이 뭐였어요? 양반 여기 써있죠? 사족을 높여 부르는 말. 사족을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사족은 뭐냐? 선비나 무인의 집안 또는 그 자손. 네, 한마디로 그냥 양반은 벼슬하는 사람이 있는 집안. 그러니까 좀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 있는 집안. 이런 것을 우리가 양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정선군에 어떤 양반이 살았다고 했는데 이 사람 특징이 뭐예요? 어질고 책 읽기를 좋아한대요. 그러면 이 양반이 그런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여기 써있죠? 여기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집이 가난해서 해마다 군에서 환자를 빌려다 먹었는데 지금 갚지 못한 거예요. 갚지를 못해서 빌린 곡식이 몇 섬이에요? 1,000섬에 이르렀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양반은 어떻게 했어요? 양반 곡식 갚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니죠.
양반 밤낮으로 울기만 했어요.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밤낮으로 울기만 할 뿐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우리가 이 답을 쓸 때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문학작품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문학작품 잘 읽어보시면 그 속에 답이 들어있으니까 너무 국어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이제 뭐가 드러나냐면요. 미음, 니은, 히읗. 양반이 능력이 없다요. 능력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무능함이라고 합니다. 양반이 이렇게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양반의 행동입니다. 지금 가난한데 돈이라도 벌어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앵앵앵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양반을 이제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당신은 책 읽기만 좋아하더니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만. 양반을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양반이 무능하다는 것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비판하는 거. 인물은요, 바로 이 양반의 아내입니다. 그럼 양반의 아내가 뭐라고 비판을 하느냐? 양반은 한 푼어치도 안 되는구려. 왜 이렇게 얘기해요? 양반이 글을 읽는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음, 무능함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단의 주요 내용은요, 결국 무엇이냐면요,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보자고 했죠. 글 읽기에만 열중할 뿐 경제적인 면에서는 무능하여 식구조차 부양하지 못하는 양반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글 읽기는 잘하는데요. 경제적인 면에서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조차 부양하지 못하는, 식구를 먹여 살리지 못하는 양반의 무능함을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개 부분은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175쪽 세 번째 줄 여기부터 이제 176쪽 12번째 줄까지 176쪽 12번째 줄까지가 바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요. 마을의 부자가 양반의 환자를 대신 갚아주고 양반 신분을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부자가 양반의 환곡을 대신 갚아준 이유가 뭐였어요? 가져가고 상의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양반 집을 찾아가서 환자를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니 양반은 몹시 기뻐하며 승낙했다라고 했어요. 부자가 양반의 환자를 갚아준 이유가 뭐예요? 그냥 공짜로? 그냥 자기 자선사업 하려고? 아니죠. 양반의 환자를 대신 갚아주고 양반 신분을 사기 위해서였어요. 양반 신분을 사서 뭐 하려고? 양반 신분 왜 사? 양반 신분을 산 이유는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언제나 뭐라고 해야 할까? 존경받지만 부자는 아무리 잘 살아도 천한 대접을 받기 때문입니다. 양반은요, 가난을 해도 존경받지만 귀한 대접을 받는다고 합시다.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언제나 귀하게 대접을 받아요. 존귀하지만 나는 부자라도 항상 비천해서 감히 말을 탈 수도 없고 말도 못하여 양반 보면은 설설 기어다니면서 바닥에 엎드려 절해야 되고 무릎으로 기어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돈이 많으니까 양반을 사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자기가 이제 양반이 되면 이렇게 천한 대접 받으면서 안 살아도 되거든요. 양반이 그러면 양반 신분을 판 후에 이제 여기서 양반 신분 팔았죠. 환자를 보내서 팔았어. 그래서 군수가 놀라워가지고는 양반의 집을 찾아가 위로하는 한편 환자를 갚은 사정을 물어보기에 갔는데 양반 뭐 하고 있어요?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뭐 했대? 번거지를 쓰고 잠방이를 입은 채 길에 엎드려 자신을 소인이라고 칭하며 감히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지 못했다. 이랬다는 거예요. 번거지를 쓰고, 번거지가 뭐야? 하인이 쓰던 털로 만든 모자 쓰고, 잠방이
짤뚱한 잠방이 이렇게 돌아다니기 편한 헛바지를 입은 채 길에 엎드려가지고 소인 인사드립니다. 소인이 뭐야?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자기를 이른 말인데 소인이라고 칭하면서 군수한테 쩔쩔 기는 거야. 그래서 군수가 아이고 왜 이렇게 욕되이 낮추십니까? 이러니까 양반이 뭐래? 황송하옵니다. 소인이 양반을 팔아 환자를 갚았사오니 이제 부자가 양반입니다. 저는 양반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가 진짜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할까?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군자답구나 부자여, 양반답구나 부자여, 의롭고 어질고 지혜롭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요. 부자의 행동을 높이 평가함. 부자를 칭찬함. 지금 부자를 겉으로는 칭찬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속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양반을 내심 존경해서 부임할 때마다 가서 인사드리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리고 막 그 곡식 못 갚고 있는 것도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양반을 좋아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냥 호감이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그런 양반이 설설 기면서 소인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뻤겠어요? 사실은 좀 아니었겠죠. 왜냐면 이 당시에는요, 그런 천한 사람들, 평민들이 감히 양반을 넘봐? 신분제가 아주 명확히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네가 양반을 넘봐? 이런 분위기가 아직은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군수가 속마음으로는 어땠을 거냐면 양반의 특권을 누리고 싶어서 양반 신분을 산 부자를 비판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면요. 비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너 부자인데 짠돌이가 아니어서 의롭다. 그 다음에 남의 어려움을 서둘러 도왔네. 어질다. 근데 지금 이게 도와준 거예요? 아니죠. 이때를 틈타서 양반을 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비천함을 싫어하고 존귀함을 좋아하니 지혜롭다 할 것이다. 너는 그래봤자 평민인데 네가 그렇게 귀한 양반을 좋아하니 참 지혜롭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양반이로구나. 사실은 지금 여기 완전 비꼬고 있는 거예요. 왜냐?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양반 특권 누리고 싶어서 양반을 샀구만.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개 부분, 여기 군수로서 마땅히 서명하겠다 부분까지가 전개 부분인데요. 이 전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모습이에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위에 이 부분 봅시다. 양반은 가난하다 할지라도 늘 존귀하지만 나는 부자라 해도 항상 비천하다. 이 부분을 통해서는요. 양반과 평민은 신분에 따라 대우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반은 귀하게 대접을 받지만 평민은 부자라도 항상 비천하게 대접을 받았다는 거죠. 대접이 이런 식으로 대우가 대접이 비슷한 말입니다. 대우가 달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양반을 팔자마자 못 썼어요. 번거지 쓰고 잠방이 입었어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모습은 양반과 평민은 신분에 따라 옷차림도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지금 양반이 또 무슨 말 사용하고 있어? 소인. 자기가 낮은 신분이다. 그러면은 높은 사람한테 소인이라고 칭을 했어요. 소인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신분에 따라 사용하는 말도 달랐을 거란 말이에요. 또 지금 보니까 양반을 보면 몸을 움츠리고 숨을 죽인 채 설설 기어가 바닥에 엎드려 절하고 무릎으로 기어야 하고 감히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모습은 신분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양반과 평민의 차이가 컸다는 겁니다. 신분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신분이 명확하게 나뉘어져서.
그 다음 5번째. 그런데 이렇게 신분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는데 양반이라고 해서 꼭 다 부자였어요? 아니죠. 평민이 오히려 더 부자인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의 특징으로 5번째는요. 가난한 양반, 부자인 평민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6번째. 지금 부자가 대신 돈을 갚아주고 양반을 샀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분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었지만 양반과 평민은 서로 돈에 의해서 신분이 바뀌기도 했다. 돈으로 신분을 사고 파는 것이 가능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조선 후기의 사회의 모습이다 라고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새로운 위기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여기 그러고 나서 군수는 부터인데요. 176쪽 13번째 줄부터 178쪽 19번째 줄까지가 바로 위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규범을 담은 1차 증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살펴봅시다. 그러고 나서 군수는 관하로 돌아가서 거울에 양반, 농민, 공인, 상인 다 불러서 관아뜰에 모이게 한 거예요. 관아라는 것은 이제 그 군수가 있는 관청 같은 곳. 뭐 천안시청 이런 거. 부자는 좌수와 별감의 오른쪽에 앉히고 양반은 호장과 이방의 아랫자리에 세웠다. 뭐 좌수, 별감, 호장 다 벼슬 이름인데요. 굳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부자랑 양반도 다 불러서 세웠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모이게 하고. 군수는 다음과 같은 증서를 만들었대요. 어떤 증서를 만들었어? 이게 이제 1차 증서겠죠. 1차 양반 매매 증서. 자, 양반의 다양한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부터. 자, 건능 10년 9월 모일 이 증서는 양반 신분을 팔아 관아의 곡식을 갚은 일을 기록한 것으로 그 값은 1천섬이다. 건능도 뭐 이거 알 필요 없어. 넘어가. 건용도 알 필요 없어. 자, 그 다음 양반은 칭호가 많기도 하다. 독서하면 뭐라 해요? 사 뭐야 이거? 사 보이죠? 선비사예요. 그 다음 벼슬을 하면 대부가 뭐야? 대부가 뭔지 봅시다. 조선시대 때 벼슬 품계에 붙이던 칭호, 얘를 대부라고 하고요. 그 다음 덕이 있으면, 덕이라는 것은요, 덕이 뭐냐면요, 요거예요. 어진 행위, 인간으로서 도리를 행하려는 어질고 올바른 마음이나 훌륭한 인격, 얘가 덕입니다. 요 덕자를 써요. 덕자. 자, 근데 이런 덕이 있으면 군자라는데요. 군자가 뭐야? 학식과 덕행이 높은 사람, 똑똑하고 어진 사람, 착한 사람, 이 사람을 군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양반은요, 뭐와 뭐를 합쳐서 양반이라고 하냐면요. 첫 번째, 무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신. 무신과 문신을 합쳐서 우리가 양반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무신이 뭐냐면요. 무신은요, 무과 출신이에요. 싸움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군사일을 맡은 관리고요. 문신은요, 머리를 잘 써요. 문과 출신이라는 것은 시험 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과는 이렇게 무술에서 들어왔는데, 문과는 책 읽고 시험 쳐서 들어온 애들인데, 정치나 행정일을 맡은 관리를 우리가 문신이라고 합니다. 이 무신과 문신을 양반이라고 하니 네가 원하는 칭호를 따를지어다. 네가 무과 하고 싶으면 무과 보고 문과 하고 싶으면 문과 봐라, 이겁니다. 양반은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되게 특징이 많은데요. 여기서 6개만 여러분이 골라 적어보시는 겁니다. 비천한 일은 일절 않고, 그러니까 뭐 천하고 힘든 일은 절대 안 해요. 훌륭한 사람과 같이 되기를 바라며 뜻을 고상하게 가져야 한다. 뜻도 고상하게 가져야 되고, 언제나 오경이면 일어나 이황에 불을 붙여 등잔불을 켜고는, 오경이 몇 시야, 오경?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최소 5시 전에는 일어나야 돼. 양반이라면 5시 전에는 일어나서 유황에 불을 붙여 등잔불을 켜고는, 그러니까 불 켜라 이거야. 눈은 코끝을 보고, 눈 지금 코끝 봐봐요. 그 다음에 두 발꿈치는 모아서 엉덩이에 괴고 앉아. 한마디로 무릎 꿇고 앉는 거예요. 무릎 꿇고 앉아.
동래박의라는 이런 책을 얼음에 박 밀듯 줄줄 외워야 한다. 얼음에 박 밀듯 되게 부드럽게 줄줄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굶주림을 참고 추위를 견디며 가난하다는 소리는 입 밖에 꺼내지 말아야 한다. 아, 배고파. 아, 추워. 아, 나 돈 없어.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를 딱딱 마주치고 손가락을 튕겨 뒷머리를 자극하며 입속에 침을 모아 몇 번에 나누어 삼켜야 한다. 이거 뭐 건강을 위해서 뭐 이런 거겠죠 뭐. 그 다음에 털모자는 옷소매로 닦아 먼지를 탁탁 털어 윤이 나게 해야 되고 반짝반짝 빛나게. 그 다음에 손을 씻을 때는 주먹으로 마찰하지 말고 양치질은 깨끗이 해서 입냄새가 없어야 한다. 소리를 길게 뽑아 노비를 부르고 걸음은 느릿느릿 걸어야 한다. 예, 돌쇠야! 이런 식으로 소리를 길게 뽑아서 노비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을 때도 빨리빨리 걸으면 안 돼. 천천히 걸어야 돼. 그리고 요거. 아까 선생님이 뭐 건강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게 머리를 맑게 해주는 그런 거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냥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어쨌든 이런 거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계속 맑게 해야 되고 양반 해야 될 거 엄청 많죠. 양치질도 안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고문진 보며 그 다음에 뭐야 또 이거 당시품이 시하고 글들 여러 가지 묶은 거 이런 책들을 깨알만한 글씨로 베껴서 한 줄에 100자씩 써야 된대요. 100자리 엄마야 어떡해. 손으로 돈을 만지지 말고 쌀값을 묻지 말고. 이때는요 돈과 관련된 일을 한 사람은 평민 혹은 천한 사람이거나 평민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돈도 다 하인시켜서 야 이것 좀 사와라 이런 식으로. 아무리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고 맨 상투로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 요거 벗어서는 안 된다. 갓 항상 쓰고 있어야 돼. 여러분도 모자를 좋아하긴 하지만 하루 종일 모자를 쓰고 있어야 한다고 하면은 좀 답답하겠죠. 밥 먹을 때 국을 먼저 떠먹어서도 안 되고 마실 때 후루룩 소리를 내서도 안 되고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을 때 방아 찢듯이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젓가락 탁탁탁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파를 먹지 말아야 하고 생파도 안 돼. 파 센 거 안 익힌 파 말하는 거예요. 술 마실 때 수염을 빨지 말고 담배 피울 때 볼이 움푹 패도록 담배를 빨지 말아야 한다. 노여워도 아내를 때려서는 안 되며 성이나도 그릇을 발로 차면 안 된다. 아녀자에게 주먹질을 해서는 안 되고 그 아이들과 여자들한테 주먹질해서는 안 되고 노비들한테 되져버려라 라고 욕을 해서는 안 되며 마소, 말과 소를 꾸짖을 때도 마소를 판 원래 주인을 욕해서는 안 된다. 말과 소가 막 말을 안 듣고 얘 값어치를 잘 못할 때도 마소, 이 말과 소를 판 주인을 욕해서는 안 된대요. 병이 나도 무당을 불러서는 안 되고 제사를 지낼 땐 중을 불러다 제를 지내서는 안 되고 뭐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옛날에는 아무튼 그랬대요. 화룻불에 손을 쥐어서는 안 되고 손이 아무리 시려워도 불 쬐면 안 된다는 거야. 따뜻하게. 그 다음에 말할 때 이를 드러내며 침을 튀겨서는 안 된다. 소 잡는 일을 하지 말고 노름을 하지 말아야 한다. 뭐 맞는 말이 있긴 해요. 여기 보면 아내한테 주먹질 하면 안 되죠. 이거 안 되죠. 아내를 때리면 절대 안 되죠. 그 다음에 말할 때 이를 드러내면 침을 튀겨서는 안 되고 노름하지 말고 도박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맞는 말도 되게 많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어때요? 딱 봤을 때 특징이 적었죠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할만해요? 선생님은 이렇게 적을 거예요. 지켜야 할 예절이 너무 많은 것 같다. 혹은 지나치게 체면을 중시하는 것 같다. 또 쓸데없는 일을 좀 쓸데없는 일 많이 하는 것 같고 좀 체면 남들한테 어떻게 보여주는지 좀 그런 걸 좀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쌤은 못 살겠어 이렇게는. 못 살겠어. 그러면 첫 번째 양반 매매 증서를 듣고 나서 부자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부자 반응 한번 볼까요? 이에 동인이 여기저기 도장을 찍고 다니는데 여기 뭐 잔심부름을 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막
이거 매매 증서 찍었으니까 뭐 좌수한테도 찍고 별감한테도 찍고 거기 모인 벼슬을 하는 사람들한테 높은 사람들한테 다 도장 받는 거야. 결제 받는 거지. 그 소리는 북이 둥둥 울리고 그 모양 북두성이 세로로 놓이고 삼성이 가로로 놓인 듯 했다. 호장이 증서를 다 읽고 나자 부자는 한참 멍하니 있다 말했다. 왜 한참 멍하니 있다 말했겠어. 어이가 없는 거지. 양반이라는 게 겨우 이것입니까? 전 양반이 신선과 같다고 들었는데 양반이라는 게 정말 이뿐이라면 너무 재미없는 일 아닙니까? 제 양반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조금 후회도 됐겠죠? 양반을 산 것을 조금 후회했을 것 같다. 양반이 이렇게 재미없는 거였다니. 그리고 자기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부자가 양반을 산 목적은 뭐였기 때문에 부자가 양반을 산 이유는 양반이 좋은 일, 재미있는 일, 양반을 사면은 되게 좋고 재미있고 잘 귀한 대접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막 지켜야 할 예절만 많고 너무 힘들게 막 옥죄니까 양반이 조금 후회를 했겠죠. 네. 그래서 4, 5번은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고요. 6번 178쪽 178쪽이 여기 9번째 10번째 줄 여기에요. 여기서 군수가 이상의 온갖 행실을 가운데 양반 신분에 어긋나는 짓을 했을 경우 이 증서를 가지고 관아에 나와서 바로잡도록 한다라고 쓴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군수 아까 보세요. 군수 부자가 양반 샀다는 것에 대해서 좀 좋아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이제 칭찬을 하고 있는데 속마음은 얘 양반 특권 누리고 싶어가지고 양반의 그런 좋은 점만 보고서는 양반 신분 샀구만 하고 내심 이제 어디 평민주제의 양반이 되려고 해 비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수는 얘가 양반이 된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온갖 행실 막 엄청 여러 가지 중에 가운데 양반 신분에 어긋나는 짓 하나만 해봐. 이 증서를 가지고 관아에 와서 바로 잡도록 할 거야. 너 양반 신분 뺐을 거야. 라고 한 이유는 뭐겠어요? 양반 이렇게 빡세다. 양반 이렇게 힘든 거니까 너 양반 진짜 살래? 지금 계속 양반을 포기시키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양반 포기하게 하려고 부자가 스스로 양반이 되는 것을 포기하게 하여 약간 기존의 신분 질서를 유지하려고 군수가 이제 머리를 쓴 거죠. 너 여기 중에서 하나만 어겨봐. 너 바로 양반 박탈이야. 알았어? 이렇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부자는 억울하겠죠. 너무 재미없어. 저한테 뭔가 이익이 되도록 증서를 고쳐주십시오. 지금 고쳐달라는 이유가 뭐야? 자기한테 이익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가 다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그러자 군수는 증서를 새로 만들어줬어요. 자, 그러면 결국 1차 양반 매매 증서를 통해서 작가가 비판하고자 한 양반의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실속은 없으면서 아까 뭐라고 했어? 지켜야 될 예절이 너무 많아요. 지나치게 체면만 중시하고 예의만 중시해요. 실속은 별로 없으면서 겉으로만 예절이나 의식을 너무 거창하게 꾸며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허례허식이라고 합니다. 허례허식이 뭐냐? 예절, 법식 등을 겉으로만 꾸며서 번드레레한데 실속은 없는 거야. 지금 뭐 당장 먹고 살 돈도 없으면서 가난하다고 굶주림을 참고 추위를 견디면서 가난한 소리는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예의만 지키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당장 배부르고 몸 따시고 이게 더 중요하지. 근데 이렇게 실속은 없으면서 예의는 엄청 차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겉으로만 착한 체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선적이라고 해요. 그 다음 말이나 행동 따위를 거짓으로 꾸며요. 가식적입니다.
배가 고픈데 배고프다고 말도 못해요. 추운데 춥다고 말도 못해요. 가난한데 가난하다고 말도 못해요. 말이나 행동 따위를 거짓으로 꾸미고 고귀한 척하고 사실 속은 어때요? 양반이라고 양반도 사람인데 배고프고 뭐 그러겠죠. 근데 겉으로는 착한 체 해야 되고 거짓을 꾸며야 한다. 이런 양반의 모습, 허례허식에 빠져있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 1차 양반 매매 증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